하루도 조용하려는 정치권, 언론 여러분 속에 열불 나시죠? 여러분 향해서 시원하게 말씀 주실 최진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저는 장제원, 이철규. 세트로. 세트로 화가 납니다. 세트로. 오, 물론 뭐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니 장제원 전 의원 측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수사가 돼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또 그냥 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성 입장에서 호텔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심각하죠. 사실. 그리고 뭐 본인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일을 했다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봐야 되니까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장제원 두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찐윤 아닙니까? 네. 윤석열 측근. 맞습니다. 그리고 이철규는 아들이 작년에 그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사 인적 사항이 파악이 됐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변호사님. 예.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바로 입건되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입건을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니에요?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철규 아들이라는 사실은 금방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 말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지 아버지 뭐 물어보잖아요. 하시노? 네. 근데 네. 그걸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엄 선포되고 뭐 탄핵되고 이러고 나니까 2월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최근에 인사명령 내린 것도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은 입건까지 됐더구만. 맞습니다. 그런 인간을 진급을 시키고. 아니 입건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평도 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급 명단에 올라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또 혹시 형사 입건된 건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입건되면 문제가 없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입건된 문제 없어요. 아니, 입건된 사람이 진급시키면 돼요. 경찰이 안 되죠. 그것도 아니 다른 직업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안 해야죠. 근데 네. 입건돼서 아직 뭐 기소도 되지 않았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디서 그러니까 하는 그것도 겁니까? 위에서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임명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박현수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실에서 연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연락받은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건 자기는 연락받은 거 없다는 얘기. 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뭐 얘기하고 뭐 해명하고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가깝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있냐. 그것도 이제 거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알받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뭐 대선도 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급을 시킬 이유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를 할 이유가 그리고 사실은 진급되는 거 뭐 막 2단계, 3단계를 막 뛰어가잖아. 뛰어넘고요. 이런 식으로 진급을 하면 밑에 있는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얼마나 박탈감이 느끼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찰 얘기하셨으니까 이철규 네. 의원이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봐준 게 아닌가도 확인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장제원 의원이 뭐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친윤이었고요. 네. 갑자기 또 출마 안 한다고 네. 불출마했는데 그 이런 얘기도 거 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등등도 확인해봐야 다 돼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해요. 확인합시다. 확인하면 뭐 됩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정권 확인 바뀌면 되겠지요. 끝장나는 확인 거예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KBS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 진짜. 예. KBS 추적 60분 결방을 시켰는데 이유는 3.1절 다큐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일 내보내기로 한 다큐 이 고정 편성문을 삭제하면서까지 바꾸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미 방송하기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27일 날 3.1절 특집 다큐를 하루 앞당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3.1절 특집 다큐는 그 다음날 방송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걸 굳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3.1절 땡겨요? 해야지 뭐 왜 그렇지. 전날합니까? 그 막- 2월 28일은 완전 전날인데.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 느낌도 다르잖아요. 아니 그리고 추정 60분에 그날 방송하려고 냈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중요하겠죠.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이에요. 제목이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계엄의 기원 2부 편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추정 10분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 그 사람들과 음모론을 기사화하려는 기자의 통화 내용, 문자 내역이에요. 그러면 기사를 쓰는 사람이 예.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음모론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썼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그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언론사 기사가 어떤 언론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보도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모론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음모론을 받아가지고 듣고 그 사람들 반대 받아가지고 할 기사를 것이다. 쓴 그 그 증거. 아. 그러니까 소통한 거 있잖아요. 문자 내역들. 그러니까 녹취록도 있대. 예. 이게 130여 개 녹취와 문자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음모론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방송을 못하게 이게 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은 결방시킨 게 일종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측은 누군지 박장범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조그만한 박장범. 네. 예. 조그만 백. 조그만한 박장범.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서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에게 비판적이고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걸 못 나가게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제작이 됐고 방송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걸 갑자기 바꾼다는 건 앞에 거를 뒤로 앞으로 뒤에 걸 앞으로 당기는 거죠. 앞에 거 원래 하기로 한 걸 뒤로 빼고. 3.1절. 근데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3.1절 기획 잊혀진 독립운동가 태극기 뭐 예.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렇죠. 3.1절 날 해야지 이걸. 그럼요. 이게 2월 28하고 3.1절은 차이가 하루 차이가 하루 차이긴 한데 느낌이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느낌이 많이 차이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3월 1일 날 하기로 계획이 돼 예고도 있었다니까요. 나갔다면서요. 예고도 나갔어요, 다. 예고도 나간 걸 바꿀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게.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왜 그러면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28일 날 추적 60분은 원래 매주 그날에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 네,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 3.1절 날은 특집 방송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하기로 했고 네. 그럼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건 이게 탄핵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적 즉 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래서 결국 탄핵 반대 운동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추적 60분 방송이 되면 예. KBS가 물리적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요 MBC하고 JTBC는 없어져야 돼. 몰라야 되죠. 그렇지. 이 논리는. 아니 MBC, 그럼 JTB는 MBC 줘요.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그럼 낫겠네. 뉴스토마토 그럼 뉴스토마토를 주든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MBC, JTBC에 물론 뭐 반대하는 집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무서워서 방송을 안 해요? 방송이 그런 거 무서울려 하지 마. 왜 하는 거야? 그럼 아니 그만두면 국민들이 되지. 국민들이 수신료 내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 아닙니까? 네. 수신료의 97%를 자기들이 가져가요 전체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집회하는 게 무서워서 반대론자들이 뭘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기는 핑계인 거예요? 핑계죠 당연히. 아니 지금까지 MBC나 JTBC는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윤석열이 잘못한 부분들을 보도하고 이랬는데 무슨 뭐 거기 와서 집회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MBC, JTBC 매일 가는데 네. 그렇게 크게 안 해요. 안 쳐들어와요. 뭘 쳐들어와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방송이 되는 게 싫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다 책임 물어서 이런 제대로 공영방송 못하는 사람들 할 자격도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해야 되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KBS 예. 사장 하고 싶은 거 제가요? 아닌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그 얘기 하시길래 물러나고 이렇게 아니요. 하시길래. 그런 건 아닌 이런 거죠? 예, 저는 아닙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씀? 하셔도 못되죠. 아니, 예. 조그만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남자 코너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언론사가 네.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인데요. 진짜. 이번에는 비상계엄 목적이 국민 계몽이다 이런 칼럼을 냈다가 삭제한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지난달 예. 28일 날 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민 선임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예. 제목이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래.
야. 국익이라고. 야,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강연 같은 최후 진술. 최후 진술 아시죠? 네. 100몇 쪽짜리 가져온 거. 최악이더라고요. 최후 네. 진술을 시청하지 못하신 독자분들께 검색을 통해 직접 접해보시길 당부드린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몽되지 못한 분들이라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아. 진짜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논설위원이면 예. 그 언론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기자였잖아요. 기자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논설위원을 하거든요. 마지막 이제 퇴임하기 전에. 그 20년, 30년을 기자를 하면서 한다는 생각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고 개몽이 됐다. 김계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계리 변호사하고. 예. 야,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썼던 기사라면 그 기사는 정말 엉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제는 또 왜 했을까요? 이거 문제 된다고 그렇게 삭제한 생각했겠지. 거죠? 자기들도 생각해도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하. 이러면서 결국 내렸겠죠. 아니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억압, 궁핍의 전체주의가 다가온대요.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진다면 한국의 번영과 발전이 이어진다.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엄을 봤잖아 이 사람. 봤죠. 전체주의지. 성민이 지사라도 봤을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그게 탄압 아닌가요? 전체주의지 그게 예. 억압이고. 이상-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무슨 이 사람 이상한 거죠. 자꾸 우리가 뭐 종북 뭐 공산주의인데 누가 북한을 추종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북한 싫어한다고요. 북한은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가난한데 그러니까. 누가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뭔데 그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냐고 말도 뒤에 연결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윤석열이가 했던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면 전체주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비상계엄,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 막 죽이려고 하고 폭파시키려고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못된 전체주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국민의 여망인데 네. 그걸 가져다가 반대로 얘기하는 이게 언론이고 이게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 호도돼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렇게 하는 건 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예. 대구의 출신이시잖아요. 전 영남일보를 많이 봐서 대구 매일신문보다는 영남일보나 대구 MBC 그쪽을 좀 많이 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신문이고 예. 이게 이 신문의 논조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최근에 기사들을 네. 보면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좀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많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매일신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천주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데 박근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변질되고 변질돼 가면서 매일신문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요즘 논조를 보면 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기사들도 많고 그런 칼럼들도 많고 이래서 많이 좀 경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도가 네, 돼 제 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이거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친정부적이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의 논조들. 그러면 이 논조라면 놔둬야지. 놔두는 게 맞죠. 삭제는 또 왜 했을까요?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그렇지. 너무 심하다. 이건 이래. 너무 심하다. 아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신념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도시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념 플러스 호도? 호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뭐 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라든지 있다. 언론사가 이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힐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판단할 때 그러네요. 언론학자로서 분석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카이데일리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건 그냥. 뭐 이거 언론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네. 어쨌든 중국 간첩 체포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집회에서도 이거 자꾸 신문 나눠주고 기사처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아니 왜냐하면 이미 네. 선관위도 얘기를 했고 국정원도 얘기를 국정원인가 경찰인가 얘기도 네, 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미군도 얘기해서 그런 일 아니라고.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감 같은 소리 사이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기사를 쓰고 지난 3일에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암약해온 중국 감찰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 뒤에 더 웃긴 게 있어요.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래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그 캡틴 코리아인가 뭐 있잖아요. 그 어디 거 스프레이한 사람이요. 그 자기 미군 안 갔다고 네. 이미 알려졌다며 네. 증명이 됐다면서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누구랑 안 밝혀. 한국 측 인사래.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한국 측 인사가 한미 방위조약 3조의 개정을 숙지하고 작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알아봤더니 캡틴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코리아예요. 캡틴 코리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네, 그 사람 미군 간 적도 없는데 여권인가 뭐 이런 거 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증 이런 예. 식으로 확인도 안 된 취재원을 누구 참석했던 사람 누군지도 몰라 확인도 안 돼. 그런 사람을 인용해 가지고 또 기사를 쓰면서 아직도 계엄 전에 중국 감첩단을 존재를 인지했다 윤석열이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도 너무 바본 거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국 감첩단이 존재를 인지했다고 하면 윤석열이 생각할 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어디선가 듣고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 그거 맨날 유튜버들이 보니까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예. 그거 듣고 아 저게 사실인가 보다. 부정선거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아 맞나 보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야, 대통령쯤 이게 돼가지고. 이래 되면 이게 언론이 아니고 일종의 선동. 그렇게 봐야죠. 선동으로 봐야 돼요. 이건 언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짓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네. 그건 선동이죠. 그게 어떻게 선동이다. 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에 이런 게 반복되고 또 스카이델리가 무슨 언론인 것처럼 보도해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만 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작동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게 보게 되는 되잖아요. 거지 결국. 사람들이 믿고 쏟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나중에 좀 정말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동입니다. 선동.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나의 목숨을 걸었다. 네. 저는 안 걸립니다. 김건희 씨 육성인데요. 일단 요거는 녹취록 한번 듣고 예. 이야기를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녹취록 준비한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조선일보 폐간에 내 목숨 걸겠어. 김건희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가만두지 않고 폐간시키겠다라고 예, 예.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겠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저는 이 USB가 예. 5개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5개 USB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검찰의 처벌을 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희경 씨인가 누가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검찰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 더 이상 폭로하지 않겠다. 이런 딜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명태균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USB를 5개를 만들어서 조선일보 기자, 그 당시에 이제 김모 기자죠. 김모 기자한테 기자. 넘기고 김모 기자가 가서 이틀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윤석열과 통한다. 직접 전달해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 그래서 아마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쪽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명태균이. 뭐 사실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네. 우리가. 다만 그렇게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한테 내가 윤석열 측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줬을 가능성이 네. 있고. 근데 조선일보가 김건희에 대해서 쓴 여러 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썼습니까? 부정적으로 썼습니까? 한참 논란이 될 때. 약간 비판적으로 약간 썼어요. 비판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같은 편 같았었는데. 그러면서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럴 때 한동훈을 약간 띄우는 듯한 기사를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한동훈을 띄우는 기사를 썼다. 이게 그냥 이건 추측의 영역이 지금부터는 추측. 네.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하셔도 사실관계 됩니다. 몰라요. 네. 혹시나 그 윤석열 측에 자 한동훈 쪽으로 권력을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띄워주고 본인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 추측이에요, 추측. 제가 몇 번 추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 녹음이 될 시간이 자체가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라니까? 대통령도 직무도 아니고 좀 자기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맞아요.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건방지게 내 목숨 걸고 폐간시킨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혹시나 물러나고 네. 이제 정권을 이양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한동훈은 띄우면서 이제 탄핵
즈음에 네. 이런 부분들에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폐간을 시켜요? 김건희라면 했을 수도. 아니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김윤석열 계엄도 막 하는데 뭐 그럴 수 그 있겠지. 뭐. 조선일보 같은 근데 거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계엄도 막 하는데 이거 뭐 조선일보 계엄하면 가능하지. 계엄에서 폐간시킬 수 군대 있어요. 군인 몇 명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가능해요. 하면 폐간이 가능하지만 계엄 네. 상황이 아니면 폐간은 조선일보 어렵고요. 건물 저 바로 옆에 있는데 뭐 군인한테 만약에 진짜 한 100명만 계엄 모으면. 상태는 가능하지. 계엄 가능하네요.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계엄이 아닌 일반 상태에서는 폐간이 어려운 거고요. 네. 근데 계엄을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말은 폐간을 시키려면 계엄 선포에서 계엄 상황이면 네. 폐간 가능해요. 그거는. 야. 계엄에서 뭐든지 하니까. 아니 뭐 김건희는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뭐 이게 허언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막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이 그냥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한 있는 번도 거지. 혹시 폐간 얘기한 적 있으면 조선일 폐간? 그 최재형 얘기는 교수님 한 적은 못하죠. 없습니다. 예. 저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는 불가능해요. 폐간을 시킨다는 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TV 조선은 가능하지. 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 TV 조선은 방통위. 방송이잖아요.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안 하면 돼요. 그거는 네. 가능한데 신문사는 폐간을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신문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어떤 조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네. 폐간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폐간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고안해낸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폐간은 어렵죠. 정부가. 그 지금 조선일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결국 조선일보가 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이 그렇죠. 개엄 내란 전에 예. 아마도 명태균의 구속 그 무렵에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명태균 구명 활동할 거니까. 그리고 12월 3일 한 달 아니면 며칠 상간에 내란 개엄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확보를 했는데 예. 보도를 전혀 안 했어요. 조선일보는. 그 문제가 지금은 있는 거지. 보니까 명태균한테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보도를 못 했다. 이렇게 또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요? 웃기는 거지. 아니 뭐 진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요. 그러면 뭐 녹취록 뭐 받아가지고 또는 뭐 입수를 해가지고 다 허락받고 했어요. 보도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비판적 보도할 때 다 네. 허락받고 했나요? 허락 거의 무슨 예,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녹음한 내용,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러나 공익성에 의해서 뭐지 이거 갑자기 그 위법성 조각의 사유,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그래서 공익성이 높으면 보도할 수 있고요. 그럼 처벌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추적 60분이든 PD 수첩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많고 몰래 찍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그거 보도하는 걸 뭐라고 안 그래요. 누가 왜? 공익에 도움이 되니까 비리 현장을 잡는 건데 비리 현장 잡아가지고 그 사람 허락받고 보도해야 되면 어떻게 비리를 폭로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TV조선도 뭐 조선일보 계열이니까요. 예. 2014년 12월 달에 최순실이 박근혜 맞아요. 옷 고르는 거 의상실 CCTV. 확보를 했는데 이게 보도된 게 언제냐면 예. 2016년 10월 24일이에요. 그렇죠. JTBC가 태블릿 보도한 다음에 맞아요. 이게 사실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갖고 그렇죠. 있다가 다 알고 있었는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아니, 이 TV조선은 확보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4년. 네. 근데 보도한 거 2016년이에요.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나쁜 행동이고, 이건 뭐 정말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네. JTBC 그 태블릿 보도하기 전까지는 보도를 안 하고 안 있었다니까요.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고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TV조선이 이렇게 하는 1년 1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도를 해야죠. 해야죠. 만약에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예컨대 진보 진영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1년 10개월 기다렸겠어요? 100번 보도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게 내란 계엄 전에
이 USB를 확보했는 거 아닙니까? 조선에서는. 그렇죠. 그때는 만약에 확보한 이걸 거죠. 보도를 좀 했으면 네. 윤석열의 그릇된 망상이나 이걸 막을 수도 있었겠네요.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폐간시켜야 되니까. 아, 또 폐간됩니까? 그러니까 폐간시키려면 아까 얘기했죠. 계엄 선포해야 된다고. 폐간은 계엄밖에 방법이 없어요.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사는 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 원하지 않는 것을 보도하지 않고 필요한 건 어떻게든지 끌어내 가지고 막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이런 영상을 보여요. 네.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막 없는 것도 부풀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조그만 거 가져다가 이만큼 얘기하고 의혹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닌 것도 막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나중에 해명하면 해명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보도가 돼버린 거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미 입수를 하고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 보수 진영에 가까운 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있다가 지키고 나중에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언론사가 할 행동입니까 대체? 조선일보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이해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언론사가 저러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 왜 저래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권력 갖는 게 아니 예전에 영화 뭐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아,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이거요. 이거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밥 먹여주면 자기들이 뭐 좋다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 조선일보 같은 데는 자기들이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누군가를 띄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그거 참 앞으로 이런 것도 언론 개혁에 해야죠. 꼭 당연히. 필요한 부분. 당연히 특히 해야죠. 조선일보 지금 하는 그래서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조선 같은 방송사들은 네. 재승인 과정에서 이게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번 네. 우리가 OBS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인방송. ITV. 예. 그 당시에는 ITV가 예. OBS가 된 거죠. ITV를 문 닫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송을 어떻게 문 닫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방송위원회에서 제어가를 안 해줘가지고 재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문 닫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방송사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신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좀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정부 광고도 이참 좀 얘기를 하면 예. 정부 광고 같은 경우도 조중동이 진보진영의 정권이 들어와도 제일 많이 줘요 거기를. 그건 아니라고 계속 봅니다. 그렇대요. 그건 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님께서 이 조선이 이제 간 보고 있다가 자꾸 터뜨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측이 문단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조선이 싫다. 예. 누가 더 싫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 지금 나한테 누가 더 싫냐고요? 아니에요. 둘 다 싫어요. 비교가 안 돼요. 둘 다 예, 둘다 죄송해요. 싫습니다. 그냥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같은 편 같이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같은 아니 편이 아까도 제가 아닌 느낌도 들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김건희가 네. 그 문제가 돼서 명품배 문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김건희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중해야 하는데 네. 이런 기사 많이 썼다니까요. 그때는 조선일보 그 기자가 또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근데 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그러면 경고를 날리는 거죠. 내 말 들어라. 그렇죠. 우리 조선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이거네. 이 정권이 계속 가고 그래야 본인들도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얻으니까. 그런 구조라고 하면 아하.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예방 주사. 그건데 그게 기분이 나쁜 느낌. 그렇지 기분 나쁜 거지. 폐간시켜버리라. 그러면서 한동훈은 띄웠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든 연관성. 다 나쁘다. 나쁘죠. 다 나쁘다. 아니, 이렇게 그걸 하면 안 비교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말씀으로 오늘 수요일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